이번 시간부터 5차시에 걸쳐서 컴퓨팅 사고의 주요 개념 중에서 세 번째죠. 핵심만 단순하게 표현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사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중에 첫 번째, 단순하다는 게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단순화하는 수준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간단한 사례를 통해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주어졌는데요. 그림을 그리는 문제네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강아지와 자동차를 그려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이라는 요구사항이 붙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감. 같은 걸 보고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될 듯 합니다. 이 문제를 딱 보고 여러분은 머릿속에는 강아지, 자동차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셨나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그림을 직접 그려보셔도 좋겠습니다. 두 친구가 대화를 하고 있네요. 자, 이런 건 어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데 뭘 보여주려는 걸까요? 오, 강아지군요.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그림과 같은 수준일까요? 대화를 계속 보겠습니다. 헐. 누가 봐도 강아지 자동차인데 뭐가 문제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너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누구나 공감하면 되는데 위에 있는 그림은 공감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요구에 비해서 너무 정밀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요. 누구나 공감이라는 요구에 비해서 너 보여준 그림은 너무 정밀해서 엄청난 거리가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네요.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에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던 원래의 목적은 누구나 공감하도록 이라는 표현에서 대상이 가진 핵심적인 것들만 떠올리고 그것을 왜곡 없이 표현해서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핵심적인 것들을 현실 세계에 대한 왜곡 없이 표현을 하는 거죠. 물론, 표현의 수준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너무 사실적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적절한 수준일 수도 있고, 사실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렸었어요. 이렇게 되면 단순한 건 맞지만 현실 왜곡이 심해져서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핵심을 정리하되 왜곡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사람은 다른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사람을 표현했던 그 작가의 이미지입니다. 사람을 표현하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랬던 이미지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문제 해결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정리와 해결에 필요한 핵심이 무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거고, 컴퓨팅 사고에서는 문제의 핵심을 현실 세계에 왜곡 없이 해결하기 용이한 형태로 정리를 하되, 컴퓨터 과학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표현 도구를 활용을 해서 컴퓨터로 해결 가능한 형태로 정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 단순하게 만든다는 것, 단순화의 의미가 뭔지 한번 정의를 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 문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없어지면 문제가 왜곡되거나 다른 문제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로 단순화입니다. 이 단순화를 통해서 사람은 사물, 감정, 지식, 그리고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데, 사람은 복잡한 요소를 모두 다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를 기억을 해야 될 때는
그것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들을 단편화하고 자기 나름의 구조로 조직화해서 이해하고 기억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단순화를 해야 합니다. 왜?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용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컴퓨터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료 표현 도구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간단한 형태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인간이 인지하고 있든 아니든 매우 빈번하게 현실을 단순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시간입니다. 사실 시간이라는 게 단순화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순화 사례입니다. 우리 시간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숫자를 떠올리셨다면 그게 단순화 결과물로 시간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시간이라는 흐름입니다. 인간이 만든 도구 숫자를 이용해서 그 흐름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연속적이고 무한한 흐름인 그 시간을 특정한 포인트로 구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포인트를 숫자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니까 시간 정보를 더 쉽게 처리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숫자 형태로 표현된 날짜 데이터는 컴퓨터에 저장, 검색, 정렬하기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의 날짜에 따라서 이벤트를 정렬하거나 검색을 할 때 숫자로 된 날짜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굉장히 효과적인 거죠. 또 날짜 데이터를 숫자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이걸 바탕으로 특정 기간 동안의 패턴이나 추세를 분석하기가 편리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 데이터를 분석할 때 특정 시간 범위 내, 숫자 범위죠. 그 범위 사이에 매출을 집계하도록 한다. 그 사이에 매출을 집계하고 비교하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다루는 도구인 숫자가 실제로는 현실 세계에 있는 다양한 많은 것들을 연속적인 흐름들, 개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단순화하는 도구가 바로 숫자라는 겁니다. 이런 단순화도 필요에 따라, 요구에 따라 서로 다른 수준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기준은 크게 여기에 보이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부 사항의 정도입니다. 단순화는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단순화 수준이 높을수록 세부 사항을 줄이고 더 큰 그림이나 핵심 개념에 집중합니다. 또 단순화 수준이 높을수록 복잡한 시스템을 더 간단히 이해하고 쉬운 형태로 변환해서 전체적인 구조, 주요 기능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관점인데요.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양, 그리고 복잡성에 따라서 단순화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낮은 수준의 단순화를 사용하고, 전체적인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단순화를 사용합니다. 이걸 정리하면 우리가 하는 단순화 수준은 이렇게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전체적인 구조, 그리고 주요 목표를 강조하고 세부 사항은 생략하는 높은 수준의 단순화, 그리고 주요 구성 요소와 그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는 중간 수준의 단순화, 마지막으로 내부 작동 방식과 세부적인 구현을 강조하는 낮은 수준의 단순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높은 수준의 단순화의 중요성은 이런 용도로 주로 사용됩니다. 높은 수준으로 단순화가 이루어지면 문제 전체의 요구사항이나 해결 방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복잡한 데이터나 해결 절차를 간략하게 표현해서 중요한 결정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높은 수준의 단순화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을 용이하게 합니다. 복잡한 기술적 내용을 다른 분야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수준의 단순화는 전체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레벨로 만들어줍니다. 즉,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주요 목표에 집중하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GDP를 들어보면 GDP는 국가 경제의 다양한 활동을 하나의 지표로 요약하는 방식, 즉 국가 경제를 단순화해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세부적인 국가 경제 활동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요. 생산 접근, 지출 접근, 소득 접근, 이름만 봐도 이 분야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GDP라는 지표로 정리를 하게 되면 숫자 하나로 아주 복잡한 경제 현상을 표현할 수 있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국가 간 경제 비교, 경제 성장률 측정, 정책 결정, 투자 유치, 사회적 복지 평가, 이런 거창한 것들을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높은 수준의 단순화를 통해서 복잡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높은 수준의 단순화는 복잡한 정보와 구조를 단순화해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간 수준의 단순화는 문제 해결의 세부 절차보다는 기능 그리고 주요 구성 요소에 초점을 맞춘 단순화입니다. 이건 문제의 주요 부분을 강조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복잡한 세부 사항은 숨깁니다. 예를 들어 자동 판매기의 버튼은 중간 수준의 단순화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제품을 구매할 때 누르게 되는 버튼은 기계 안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기능을 이해하지 않고도 어떤 기능이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세부 기능을 포장해서 버튼 하나로 이렇게 전달하죠. 중간 수준의 단순화의 중요성은 우선 문제를 주요 단계, 기능들로 분리를 해서 문제의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해결되어서 부분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문제의 복잡성 관리가 가능해지고요. 각각 부분 문제 간 독립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정리된 부분 문제의 그러니까 부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문제에 포함된 동일 부분 문제에 다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문제 해결에 걸리는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문제의 주요 요구사항을 강조하고 복잡한 세부사항은 숨겨서 사람이 문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표적인 중간 수준 단순화 사례는 노선도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현실 세계의 교통체계는 구부러진 도로나 교차로가 있고 신호등이 있고 그리고 교차로 간 거리, 신호등 간 거리, 실제 거리, 그리고 방향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복잡한 지형 그리고 도시 구조에 따라서 설계가 되어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노선도는 어떻습니까? 상징적인 직선 그리고 간단한 곡선 이런 것들로 정류장을 연결하고 색상 그리고 기호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노선을 구분하고 중요한 환승 정류장만 강조해서 표시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둔 것입니다. 이렇게 중간 수준의 단순화는 문제가 가진 복잡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람들이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낮은 수준의 단순화는 복잡한 정보를 단순화하는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많이 포함한 형태의 단순화입니다. 이건 문제 해결의 각 단계나 요소들을 상세하게 보여줘서 문제가 해결되는 구체적인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니죠. 단순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겁니다. 예를 들어 요리의 레시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요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와 양 이런 걸 적절하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요. 각각의 재료가 어떤 순서로 조리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부 사항이 세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낮은 수준의 단순화가 가지는 중요성은 여러 가지 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낮은 수준으로 단순화를 하면 문제 해결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 과정에 포함된 오류를 분석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문제 해결 절차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떻게 필요에 따라서 세부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셨던 여러 가지 수준의 단순화는 서로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컴퓨팅 사고는 필요에 따라 그리고 문제 해결의 진도에 따라 여러 수준의 단순화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개념적으로 정의했던 단순화 수준을 현실 세계와 비교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GDP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거래를 기록하는 낮은 수준의 단순화부터 모든 산업의 매출을 합산해서 하나의 지표를 만드는 높은 수준의 단순화를 수행하게 되는데, 컴퓨팅 사고에서 이런 일들은 변수나 리스트의 값을 저장하는 낮은 수준의 단순화부터 각각의 모듈에서 정리한 결과를 합산 알고리즘을 통해 하나의 숫자로 생성하는 높은 수준의 단순화로 바꾸어서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수준에서는 같은 도구인 숫자를 활용하기는 하나, 숫자가 단순하게 저장되는가, 혹은 저장된 숫자를 이용을 해서 의미 있는 단위 정보로 변환을 하는가, 그리고 그런 의미를 취합해서 더 높은 수준의 의미를 생성하는가, 이렇게 개념적인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단순화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다양한 수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단순화를 비교해 보겠습니다.